12살의 작은 몸이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내려 피로 물든 콘크리트 바닥에 부서졌다. 그리고 그 직후 그의 친구들이 모여들어 우리 가족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들이 그 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괴물처럼 대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이상한 차가움을 느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아이들의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내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변했다. 아들의 장례식 날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유독 차가웠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장례식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아니, 가득 찬 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시선들이 무거운 공기를 짓눌렀다. 아내는 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나는 입구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손님들 중 대부분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민준이가 자폐라서. 당신들이 무시했잖아요. 학교에서조차 제대로 케어하지 않았어요. 한 이웃 아줌마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장례식장의 고요함 속에서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 3살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눈빛이 마주치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서울의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장례식 중간 학교 선생님이 왔다. 그녀는 민준이의 담임이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저희가 미쳐 그녀의 말은 떨렸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온 아이들 무리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민준이의 반 친구들, 11살 꼬마들. 그들은 선생님 뒤에 숨어서 우리를 노려봤다. 리더격인 소년, 재민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삼촌, 민준이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들이 매일 야단쳤으니까요. 집에서 괴롭혔어요. 학교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그 말에 장례식장이 술렁였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고 나는 재민이의 멱살을 움켜쥘 뻔했다. 뭐라고? 민준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는 말수가 적었다. 자폐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했다. 학교에서조차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재민이는 내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민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나 싫어해. 집에 가기 싫어. 당신들 때문에 민준이가 죽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이들, 겨우 12살, 그런데 그 시선은 어른의 그것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이 아이들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민준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은 그대로였다. 벽에는 그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은 밝은 색으로 물든 서울의 풍경. 한강 다리,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우리 집 근처 공원. 하지만 한 장의 그림이 눈에 띄었다. 검은색 크레파스로 칠해진 얼굴들. 왜곡된 미소와 날카로운 눈이 그 아래에 적힌 글씨, 친구들. 무서워. 나는 그 그림을 들고 학교로 갔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의 반 교실. 선생님은 나를 보며 당황했다. 아버님, 지금은 수업 중인데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재민이를 불렀다. 소녀는 교실 뒤에서 나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앞으로 나왔다. 민준이가 내게 그런 말을 했다고? 증거는? 재민이는 입을 다물었다. 다른 아이들도 서로 눈치를 봤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그림을 펼쳤다. 이게 내 놈들인가? 민준이가 무서워했던 얼굴들,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민준이가 이상했어요. 항상 혼자서 우리를 괴물이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괴물들로부터 도망치려 했을 뿐이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선생님에게 물었다. 민준이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했나요? 친구들과 다툰 적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는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재민이네 그룹이 장난을 좀 쳤다고 하던데 아이들 장난이죠, 장난? 그 장난이 내 아들을 옥상으로 몰아넣었다는 건가? 나는 더 캐물었다. 어떤 장난? 그녀는 말을 얼버무렸다. 그냥 놀리기요. 자폐라서 반응이 없으니까? 나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살인에 가까워. 아내는 충격받았다. 당신 미쳤어. 아이들이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의심이 스쳤다. 우리는 민준이의 핸드폰을 뒤졌다. 자폐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선생님이 준 태블릿이 있었다. 거기엔 녹음 파일이 하나, 민준이의 떨리는 목소리. 오늘 재민이가 내 그림을 찢었어. 이상한 놈이라고. 아파. 그 녹음은 끝나지 않았다. 재민이의 웃음소리, 다른 아이들의 합창. 민준아, 너 괴물이야. 집에 가서 아빠한테 말해봐. 나 이상해라고. 내 손이 떨렸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다. 체계적인 괴롭힘. 학교의 왕따.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다음 날, 나는 재민이의 집을 찾았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재민이의 아버지는 유명 변호사였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준이 일로 슬프시겠어요. 하지만 아이들 말로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그는 웃었다. 증거가 있나요? 아이들 장난일 뿐입니다. 그 말에 내 안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복수. 공정한 복수. 나는 돌아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비난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변할 줄은 몰랐다. 민준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배신의 시작. 며칠 후 나는 민준이의 학교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 선생님은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민준이의 파일을 펼치며 말했다. 민준이는 섬세한 아이였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웠죠.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나는 물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망설였다. 재민이 그룹의 아이들이 민준이를 타겟으로 장난을 쳤어요. 처음엔 가벼웠지만 점점 심해졌죠. 민준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더 재미있었나 봐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보고하지 않았나요? 선생님들은 왜?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재민이 아버지가 아이들 사이 문제라며 무마하셨어요.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서 배신의 냄새가 났다. 재민이 아버지, 그 변호사는 학교 이사이기도 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걸 덮었다. 나는 상담 선생님에게 빌었다. 증거를 주세요. 녹음이나 일지. 그녀는 조심스럽게 USB를 건넸다. 이건 삭제해야 해요. 하지만 민준이를 위해 그 안에 담긴 건 지옥이었다. 아이들의 목소리. 민준아,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웃음거리야. 자폐 새끼. 민준이의 침묵 속에 숨겨진 울음. 나는 그걸 듣고 토할 뻔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들려줬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당신, 그만해. 법으로 해결하자. 하지만 나는 이미 법을 믿지 않았다. 한국의 학교 왕따 사건들,
뉴스에서 본 적 많았다. 피해자가 죽어도 가해자들은 장난으로 끝, 재민이 아버지의 돈이면 더더욱. 아니, 내가 할 거야. 공정하게.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먼저 민준이의 다른 친구를 찾았다. 반에 민준이와 가까웠던 아이, 수연. 그녀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나를 만났다. 13살 소녀의 눈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삼촌. 재민이네 무서워요. 민준이가 죽은 후에 더 심해졌어요. 내가 말하면 너 차례야라고. 수연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재민이 그룹은 클럽이라 불리는 비밀 모임을 가졌다. 부유한 아이들만. 그들은 약한 아이들을 골라 괴롭혔다. 민준이는 완벽한 타겟. 민준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재민이가 질투했어요. 너 같은 게 왜 상 줘? 하면서 찢었죠. 그리고 민준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그룹 채팅에 올렸어요. 자폐 괴물의 일상이라고. 나는 그 채팅방을 봤다. 수연이 몰래 캡처한 스크린샷. 웃음 이모지로 가득 찬 지옥. 내 아들의 고통이 재미거리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복수는 차갑게. 나는 재민이의 약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변호사 김태준. 인터넷 검색으로 그의 과거를 알았다. 10년 전 비슷한 왕따 사건에서 피고를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그 피해자는 자살했다. 너도 똑같아질 거야. 나는 중얼거렸다. 다음 단계는 재민이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사회복지사, 아이러니컬하게도 왕따 예방 캠페인을 주도했다. 나는 그녀의 강연장에 갔다. 서울시청 앞 광장.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왕따는 영원한 상처를 남깁니다. 강연 후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부인, 민준이 어머니예요. 거짓말. 하지만 그녀는 공감했다. 정말 슬프네요. 재민이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물었다. 재민이가 민준이를 괴롭힌 건 사실인가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오해야. 아이들 사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 수집. 수연과 상담 선생님을 설득해 더 많은 녹음을 모았다. 그 다음 언론. 하지만 직접이 아니라 익명으로. 한국의 SNS, 트위터와 인스타. 민준이의 진실 해시태그로 퍼뜨렸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또 학교 폭력. 재민이 아버지가 그 변호사, 댓글들이 쏟아졌다. 재민이 집은 패닉에 빠졌다. 김태준이 나에게 전화했다. 이게 당신 짓인가? 멈춰. 소송 걸겠어. 나는 웃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당신처럼. 그날 밤 나는 민준이의 그림 앞에 앉아 울었다. 아빠가 복수할게.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의심이 들었다. 복수는 나를 삼킬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배신의 고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진실은 더 어두워졌다. 재민이 그룹의 클럽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은 돈으로 움직였다. 재민이 아버지의 돈으로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며 충성을 샀다. 수연의 증언에 따르면 민준이를 괴롭히는 대가로 아이들에게 5만 원씩. 재민이가 돈을 민준이 올리면 보너스라고 했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12살 아이들이 돈으로 사는 나는 그 그룹의 멤버들을 하나씩 추적했다. 첫 번째 타겟, 민수. 재민이의 오른팔, 그의 집은 송파구의 평범한 아파트. 어머니는 싱글맘, 편의점 알바. 나는 그녀를 만났다.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세요? 그녀는 울었다. 민수이가. 재민이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하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서 돈 원하는 민수이에게 직접 갔다. 학교 뒤 골목. 내가 민준이 그림 찢었지. 소녀는 겁먹었다. 형, 재민이 형이 시켰어요. 안 하면 나도 당해요. 그의 증언을 녹음했다. 재민이가 민준이 핸드폰 훔쳐서 비밀번호 풀었어요. 거기 민준이 일기 봤죠. 아빠 사랑해. 하지만 무서워. 그걸 다 읽고 웃었어요. 내 가슴이 무너졌다. 민준이가 나를 사랑했다고? 그런데 왜 죽었을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 다음 타겟은 지은. 그룹의 여자아이. 그녀는 재민이의 여친 격 인스타그램으로 추적했다. 그녀의 피드는 화려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재민이 돈으로 산 거였다. 나는 그녀의 집 파티에 잠입했다. 강남 클럽. 미성년자들이 술 마시고 춤추는 곳. 지은아, 민준이 일 기억나? 그녀는 취해서 웃었다. 민준이. 그 바보. 재민이가 실험이라고 했어요. 자폐아이가 얼마나 참는지 보는 거, 실험.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증언해. 아니면 이 파티 사진, 내 부모한테 보낼게. 그녀는 울며 녹음에 응했다. 재민이가 민준이를 옥상으로 유인했어요. 멋진 뷰 보여줄게라고. 그리고 문 잠갔어요. 옥상 유인. 그게 자살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 나는 경찰에 갔다. 하지만 증거가 약하다며 받지 않았다. 아이들 증언은 신빙성 없어요. 부모 동의 필요, 또 배신.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김태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아내와 다퉜다. 당신 때문에 민준이가 그녀는 소리쳤다. 나도 아파.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아. 우리도 파괴될 거야. 그녀의 말이 맞았다. 나는 이미 변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수염이 자라고 눈밑 다크서클. 민준이의 죽음이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다음 단계, 재민이 아버지. 나는 그의 사무실에 쳐들어갔다. 법률사무소, 압구정. 김 변호사, 당신 아들이 살인자예요. 그는 차분했다. 증거. 당신은 슬픔에 미친 거요. 소송당할 줄 알아요. 나는 USB를 던졌다. 모든 녹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불법 도청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민준이를 위해 당신도 비슷한 피해를 봤잖아요. 10년 전 그 사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게. 그날 밤, 익명 이메일로 그 녹음을 언론에 보냈다. 다음 날, 조선일보 기사. 강남 학교 왕따 폭로, 자폐아 살인 미수, 학교는 소란스러웠다. 재민이는 결석했다. 그의 어머니가 나에게 왔다. 제발. 재민이를 용서해주세요. 치료받게 할게요. 치료. 너무 늦었다. 민준이는 치료받았어요. 당신 아들이 죽였죠. 왜 그녀는 무릎 꿇었다. 재민이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엄격해서 또 변명. 하지만 그 말에 힌트가 있었다. 재민이의 트라우마. 나는 그걸 파헤쳤다. 조사 끝에 알게 됐다. 재민이 아버지는 과거 아내를 학대한 적 있다. 재민이가 목격. 그 트라우마가 괴롭힘으로 터졌다. 공정한 복수. 나는 재민이의 비밀을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과거도 드러났다. 민준이 태어날 때 나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스트레스로 아내를 때린 적 민준이가 봤다. 아빠가 무서워. 죄책감이 나를 짓눌렀다. 복수는 나 자신을 파괴하는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고리가 풀리며 더 큰 폭풍이 다가왔다.
증거가 쌓일수록 내 삶은 무너졌다. 아내는 떠났다. 당신이 민준이를 닮았어. 고통만 키워 그녀의 짐작이 맞았다. 나는 혼자 남아 복수의 늪에 빠졌다. 이제 타겟은 김태준 본인. 그의 과거 사건을 파헤쳤다. 10년 전 왕따 피해자 유진. 그녀는 자살했다. 김태준이 가해자 부모를 변호, 무죄. 하지만 숨겨진 증거, 유진의 일기. 김 선생님, 김태준의 동생, 이 봐주지 않았어요. 김태준의 동생. 학교 선생님. 퍼즐이 맞춰졌다. 재민이 그룹의 배후의 가족 네트워크. 나는 유진의 가족을 찾았다. 그녀의 어머니, 지금은 정신병원에. 나는 몰래 면회했다. 김태준이 내 딸을 죽였어요. 그녀의 증언을 녹음. 증거를 숨겼어요. 돈으로. 이제 무기가 됐다. 나는 김태준에게 편지를 보냈다. 유진의 진실을 알면 재민이를 살려둘게. 그는 화났다. 만남을 제안했다. 한강공원, 밤, 미친 새끼. 내가 뭘 안다고. 나는 플레이어를 눌렀다. 유진 어머니의 목소리.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끝난 일이야. 민준이도 끝났어. 당신 가족이 한 짓. 그는 주먹을 휘둘렀다. 나는 피했다. 공정하게 하자. 재민이를 고백하게 해다니면 모든 게 공개. 그는 물러섰다. 생각해보지. 하지만 다음 날 재민이가 학교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충혈. 수연에게서 들었다. 재민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미안해. 민준이 형. 하지만 진심인가 봐요. 사과. 너무 쉬웠다. 나는 의심했다. 몰래 따라갔다. 재민이는 집 근처 숲으로. 거기서 그의 어머니와 통화. 엄마, 그 아저씨가 모든 걸 안다고. 어떻게 해? 어머니의 목소리. 아빠가 처리할게. 걱정 마. 처리. 살인 위협.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또 무시. 증거 부족. 절망 속 나는 스스로 행동했다. 재민이의 학교 가방에 GPS를 달았다. 그는 매일 클럽 모임에 갔다. 이번엔 더 위험한 장소. 폐건물. 나는 숨어들었다. 아이들 5명, 재민이가 리더. 오늘은 수연이 차례야. 배신자. 그들은 수연을 묶으려 했다. 나는 뛰어들었다. 멈춰. 싸움. 아이들과의 몸싸움. 재민이가 칼을 꺼냈다. 장난감. 아니, 진짜. 당신 때문에. 그는 울며 휘둘렀다. 나는 팔을 베었다. 피가 흘렀다. 경찰이 왔다. 누군가 신고. 재민이는 체포됐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풀어졌다. 돈으로. 그 사건 후 나는 병원에 입원. 아내가 왔다. 그만해. 우리도 죽어. 하지만 나는 말했다. 이제 끝나. 마지막 한 수. 김태준의 약점. 그의 불륜. 재민이 어머니 몰래. 비서와. 나는 사진을 찍었다. 익명으로 보냈다. 그의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재민이 어머니가 자살 시도. 뉴스에 떴다. 유명 변호사 가족 파탄. 왕따 연루. 공정한 복수인가? 아니, 나도 파괴됐다. 민준이의 유골함을 안고 나는 한강 다리를 건넜다. 바람이 차가웠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민이가 나에게 왔다. 삼촌. 미안해요. 아빠가 시켰어요. 충격. 아버지가? 복수의 고리가 더 깊어졌다. 재민이의 고백은 폭탄이었다. 아빠가 학교 이사라서 문제 일으키면 안 된다고. 민준이를 희생양으로 삼았어요. 희생양?
김태준은 학교 이미지를 위해 아들의 죽음을 용인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를 모았다. 재민이의 핸드폰 로그. 아버지와의 문자. 민준이 건 잘 처리해. 돈 줄게.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김태준의 집으로 갔다. 한밤중. 문을 두드렸다. 나와. 그는 나왔지만 경비원과 함께. 미쳤어. 체포될 거야. 나는 소리쳤다. 당신이 민준이를 죽였어. 재민이도 당신 희생양이야. 그는 웃었다. 증거. 내 상상력인가? 하지만 그의 눈에 균열. 나는 모든 파일을 USB로 건넸다. 이걸 공개하면 당신 인생 끝. 그는 USB를 빼앗았다. 고맙군.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경찰이 나를 찾았다. 민준이 사망 관련 당신 체포 누군가 함정. 김태준의 소송. 불법 도청 혐의. 나는 감옥에 갔다. 감방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아내의 이혼 서류. 민준이를 잃었어. 당신도 잃을 수 없어. 감옥 생활은 지옥. 밤마다 민준이의 꿈, 아빠, 왜? 나는 울었다. 하지만 포기 안 했다. 변호인을 통해 증거를 유출. SNS가 다시 불타올랐다. 김태준 진실. 시위대가 그의 사무소를 포위. 그는 무너졌다. 기자회견. 내 잘못입니다. 재민이를 바로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늦었다. 재민이는 청소년원. 그의 어머니는 이혼. 공정한가? 예,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출소 후 나는 민준이의 무덤에 갔다. 끝났어. 아들아,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전화. 수연. 삼촌, 재민이가 탈출했어요. 당신을 노려요. 위협. 복수의 대가. 나는 도망쳤다. 서울 거리를 헤매며 과거를 회상. 민준이와의 행복한 날들. 공원에서 그림 그리던. 그때 왜 몰랐을까? 재민이를 찾았다. 한강 다리 아래. 그는 울고 있었다. 삼촌. 아빠가 날 버렸어요. 민준이 형처럼 그의 칼, 나도 죽이고 싶어. 나는 안았다. 하지마, 복수는 끝이 없어. 경찰이 왔다. 재민이 체포. 하지만 이번엔 진짜 재판. 김태준은 감옥. 모든 게 드러났다. 하지만 나는 잃었다. 아내, 민준이의 그림자만 남았다. 재판날, 법정은 가득 찼다. 김태준은 창백했다. 재민이는 청소년원에서 증언. 아빠가 시켰어요. 민준이 형을 괴롭히라고.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말했다. 이건 체계적 범죄. 학교의 책임도 큽니다. 김태준은 무기징역. 재민이는 보호처분. 학교는 폐쇄 위기. 언론은 광따의 진실을 외쳤다. 나는 증인석에 섰다. 민준이는 괴물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괴물이었죠. 재판 후 아내가 왔다. 돌아와.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나는 고개 저었다. 늦었어. 민준이를 잃었듯이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민준이의 그림을 그렸다. 밝은 색으로. 수년 후 나는 상담사가 됐다. 왕따 피해자들을 돕는다. 재민이는 나에게 편지. 삼촌, 미안해요. 이제 이해해요. 그는 변했다. 나도. 복수는 공정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배신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삶이다. 민준아, 아빠가 지켜줄게. 영원히.